아침에 눈을 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 끝에 한참 앉아 계신 적 없으신가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턱 하나에도 몸이 휘청거리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중간에 꼭 쉬어야 하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치면 지팡이 없이 외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미 늦은 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노후를 이야기하는 이영진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요. 비슷한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어떤 분은 아직도 산에 오르고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 힘이 빠지고 금방 지치고 넘어질까 겁나는 진짜 이유는 운동 부족보다 근육이 줄어드는 식습관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겠다고 억지로 고기를 드시고 계세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고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들어주는 음식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출할 때마다 휠체어가 필요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집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동네 공원을 빠른 걸음으로 걷고 가벼운 산책 코스 정도는 혼자서도 거뜬히 다니십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매일 먹는 음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고기를 줄이고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신 겁니다. 오늘은 근육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음식들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그릇만으로도 최소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이 순위는 단순히 단백질 양만 보고 정한 게 아닙니다. 몸에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 소화는 편한지, 가격 부담은 없는지,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장년 이후 꼭 필요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지를 모두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그때 들을 걸 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노후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근육을 만들려면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들을 보면 65세 이후에는 고기보다 더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미 근육 감소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걸 모릅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작은 감염에도 쉽게 아프고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심지어 기억력과 판단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 이야기, 단순한 식단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근육 상태를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았다가 팔에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일어나 보세요. 만약 한 번에 일어나기 어렵거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비틀거리면 이미 근육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55을 넘으면서 체력 저하를 분명히 느꼈고 그때부터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5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효과도 활용도도 점점 더 놀라워질 겁니다.
특히 상위에 있는 음식은 아마 이게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근육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5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효과도 활용도도 점점 더 강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두유입니다. 에이? 두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두유는 중장년 이후 근육 관리에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두유 한 컵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소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나 생선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나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죠. 그런 분들께 두유는 근육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음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8세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고기 반찬을 드시다 속이 불편해져서 끊으셨는데 그 이후로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무가당 두유 한 컵을 드시게 했더니 2달쯤 지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떨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유는 많이 먹어서 탈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 한 컵, 아침에만 꾸준히 드셔도 근육 손실 속도를 늦추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4위입니다. 4위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단순히 혈당 관리용 곡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만 먹는다고 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단백질을 몸속에 오래 붙잡아줄 환경이 필요합니다. 귀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단백질 흡수를 안정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귀리를 함께 먹으면 근육이 빨리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래 유지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82세 할아버지 환자분이었는데 아침마다 죽을 드시면서도 계속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죽에 흰쌀 대신 귀리를 조금씩 섞게 했습니다. 양은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검사에서 하체 근육량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귀리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밥에 한 숟가락, 죽에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 음식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병아리콩은 중장년 이후 근육 관리에 아주 강력한 식품입니다. 병아리콩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과 아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잘 쥐가 나지 않게 하고 힘이 빠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제가 만났던 80대 초반의 한 할머니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병아리콩을 삶아서 반찬처럼 드시게 했더니 2달 정도 지나 밤에 다리 경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병아리콩은 딱딱해서 못 드신다고들 하시는데 푹 삶거나 죽처럼 으깨서 드시면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5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음식들은 이건 진짜 다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근육 반응이 확실한 음식들입니다. 특히 1위 음식은 지금까지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들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진짜 효과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2위입니다. 2위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를 그저 칼로리 높은 양념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들깨가루는 중장년 이후 근육 관리에서 절대 가볍게 볼 음식이 아닙니다. 들깨가루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능력보다 근육이 깨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들깨가루는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근육 염증을 줄여 근육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밥은 드시는데 다리 힘이 계속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겉보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단을 살펴보니 문제는 흡수였습니다. 국이나 나물에 들깨가루를 하루 2번, 한 숟갈씩만 추가하게 했습니다. 3개월 뒤 하체 근육 검사에서 감소 추세가 멈췄고 6개월 후에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들깨가루의 장점은 많이 먹으라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역국에, 나물무침에, 콩나물국에 한 숟갈만 넣으셔도 충분히 효과를 봅니다.
특히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 입맛 없어서 반찬이 줄어든 분들께 들깨가루는 근육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위이다. 1위는 황태입니다. 이 음식은 근육감소증 이야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결정적인 식품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황태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류신, 이소류신, 발린의 비율이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황태 단백질은 먹자마자 근육으로 쓰일 준비가 된 단백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태는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하며 자연 건조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바뀌어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황태국 한 그릇이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보관도 쉽고 조리도 간단하고 가격 부담도 적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 국만 끓여 드셔도 근육을 지키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비싸지 않고 구하기 어렵지 않고 무리하지 않아도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단기간에 만드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저녁이 아니라 내일 아침 식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시죠. 그렇다면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식단표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딱 이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과 두유 한 잔을 권해드립니다. 밤새 비어있던 몸에 단백질이 가장 잘 흡수되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특히 황태국은 속을 편안하게 데워주면서 근육에 바로 쓰일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여기에 무가 들어간 황태국이라면 소화 부담은 더 줄어들고 흡수율은 더 올라갑니다. 두유는 고형 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께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씹지 않아도 되고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천천히 공급해줍니다. 아침 이 조합만 지켜도 하루 근육 관리의 절반은 이미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점심에는 귀리밥 또는 귀리가 들어간 식사에 병아리콩을 곁들이세요. 귀리는 근육의 연료 역할을 하고 병아리콩은 근육을 실제로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소모되지 않고 근육으로 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밥에 귀리를 섞는 게 어렵다면 귀리죽이나 귀리 가루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병아리콩은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국에 조금 넣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저녁에는 들깨가루를 활용하세요. 나물에 한 숟갈, 국에 한 숟갈, 밥에 비벼도 괜찮습니다. 저녁에 들깨가루를 권하는 이유는 밤사이 근육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는 동안 근육 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들깨가루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밤 동안 근육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드시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억지로 먹는 느낌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드실 때 비타민C가 있는 채소나 과일을 조금만 곁들이세요. 귤 반 개, 토마토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단백질 흡수율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물 없이는 제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이야기를 꼭 하자면 무리해서 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식단을 지키면서 하루 20-30분 천천히 걷기만 해도 근육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분들이 오히려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관리하느냐, 포기하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십니다. 이제 필요한 건 아주 작은 실천 하나입니다. 오늘 집에 황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다면
내일 장 볼 때 한 마리만 사오셔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줄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선택하신 이 시간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대로 실천하시겠다는 분들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정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